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 보조용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또 요즘 미백 관심 많으시죠? 미백도 좋고요. 전반적인 치아 관리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나이와 또 증상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구강 보조용품, 음파 칫솔 그리고 치간 칫솔까지 했죠. 네네. 네. 치실 이번에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치실을 아마 일반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강 보조용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보편화가 되었고 환자분들도 와서 치실은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이가 썩는지 모르겠다. 뭐 잇몸이 왜 나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치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은 아시는데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걸 잘 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치실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까? 일단 치실을 사용을 할 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손가락에 이제 돌돌 감은 다음에 치아 사이 넣을 때 그냥 훅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안 들어가는 거 쭉 꽉 넣다 보면은 그 아래쪽에 잇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워낙 예민하니까. 네, 예민하니까요. 그래서 꾹 넣지 마시고 톱질하듯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살살 넣으셔서 닦아주시고 넣어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넣어서 치실을 가지고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면을 닦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치아와 잇몸 사이. 네. 네. 그 면을 닦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치아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밑으로 있는 치아 면에 붙어 있는 치태를 닦아내는 것도 치실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옆으로 치아에 기대서 좀 그 우리 긴 걸레를 가지고 뭐 도자기를 닦듯이 좀 닦아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닦고 나서 이제 위로 빼시다 보면 다시 치아에 음식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빼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톱질하듯이 슬금슬금 넣어서 옆에 치아들을 좀 닦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치실은 그럼 매 식사 후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몇 번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가급적이면 치간 칫솔과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는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특히 나이가 드셔서 잇몸이 나쁘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철물을 했는데 또는 임플란트 한 지 오래됐는데 치아 사이에 음식이 잘 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잇몸의 염증, 치아의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빼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혹시 치실 잘못 사용해서 잇몸을 다치거나 아니면 또 그 치아와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진다던가 그렇진 않습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가 사실 벌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철물을 한 부분에 치실을 사용하다가 오래된 보철물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시멘트가 녹아서 이제 곧 빠질 위기에 있는 보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치실을 사용할 때는 위로 빼는 것보다는 옆으로 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집어넣다 보면 잇몸을 상처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치실을 잘 사용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실을 가지고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 임플란트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오히려 결합이 끊어져서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은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 사용을 권장드려요.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 오늘은 구강 보조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강 보조 용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 치아 질환 관련해서 지금 뭐 아프거나 시리거나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거나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치실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강보조용품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구강 세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네. 상품명으로는 워터픽, 아쿠아픽 이런 식으로 된 이제 픽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픽이라는 게 투스픽이라는 게 이쑤시개거든요. 네. 영어로. 이제 물을 사용한 이쑤시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강한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치아 주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 낀 음식들을 빼주기도 하고 치아 겉면에 붙어 있는 치면 세균막, 그러니까 즉 치태를 어느 정도 좀 흐트러주는 역할은 하죠. 대신에 이것만으로는 단독적으로 사용하기엔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 청소할 때, 특히 화장실 청소할 때 물 한 번 뿌린다고 해서 뭐 세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세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걸레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강 세정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칫솔은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십니까? 구강세정기? 환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치과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칫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모자라신 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 치간 칫솔을 사용하거나 치실을 사용하는데 손이 좀 어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구강세정기를 넣어주면 아무래도 물의 그 수압으로 인해서 그런 남아있는 음식 잔사라든지 치아 표면에 있는 붙어있는 치태들이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칫솔질을 하시는데 용이하죠. 네. 그렇군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조용품들이 참 많죠. 네, 많습니다. 근래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냥 칫솔 하나만 사용하거나 또 아주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냥 손가락에 소금 묻혀가지고 닦으셨거든요. 칫솔 없이도. 네.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의사들이나 각 분야 있는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용품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구나.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혀 클리너. 이것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혀 클리너가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 많은 수가 혀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혀를 자세히 보시면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돌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미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을 느끼는 그래서 미뢰라고 하는데 그 밑에 부분으로 이제 설태가 많이 끼고 그 하방으로 이제 설태가 많이 낀다는 거는 거기 세균이 많다라는 건데 여기에 세균이 많아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고 잇몸 질환이 있어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지만 혀를 제대로 못 닦아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과 오시는 분들 보면 저는 항상 이제 혀를 검사하게 되는데 혀에 노랗게 설태가 껴 있거나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이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은 노란색보다도 갈색 좀 짙은 갈색, 우리가 뭐 고동색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색이 많이 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세균이 많이 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혀 클리너를 가지고 닦아주시는 게 좋고, 제가 환자분들께 혀 닦으세요라고 여쭤보면 칫솔로 닦고 있어요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대부분 칫솔로 닦는데 칫솔로 다 그러면은 잘 닦이지 않는다는 잘 안 말씀이신가요? 닦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혀 클리너는 칫솔과는 다르게 우리가 흔히 끌개라고 하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혀를 이렇게 긁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태랑 세균들을 세척해내는 용도가 되는 거죠. 아프지는 않습니까? 아프지 끌개면은 오돌도돌 이제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돌도돌한 것도 있고요. 평평하지만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혀 클리너는 그걸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뭐 약재를 발라서 사용을 합니까? 혀 클리너 자체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약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또 도움이 되죠. 아, 그러면 칫솔질을 하다가 치약이 입에 있는 상태에서 클리너로. 네. 아, 이거는 뭐 이것도 뭐 칫솔질 하면서 매번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식사하시고는 항상 모든 걸 사용해 주시면 좋지만 네. 워낙에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모든 걸 사용하시면 시간이 너무나 소비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특히 자기 전에는 꼭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칫솔질도 3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3분 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3분이 굉장히 시간이 길더라고요. 네네네. 네. 3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만큼 꼼꼼히 닦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5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10분이 된다, 20분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 치실은 양치 칫솔질 하고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칫솔질 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치실이요? 네. 치실 뭐 음식이 끼어 있어서 지금 불편하다 그러면 네, 당장 쓰셔야 되는 거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양치질을 하실 때 칫솔을 먼저 사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치실을 가지고 또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좋죠. 칫솔질을 먼저 네. 하는 게 순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혀 클리너도 이것도 뭐 구입이 쉽습니까? 네, 이것도 그 약국에서 사실 수도 있고 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치과에서 구매 가능하시죠. 네. 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구강보조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구강보조용품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이 밖에도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임플란트 또 어린이 치아 관리 또 충치라든가 치아 발치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구강보조용품이 참 많은데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있죠? 소개해 주실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슈퍼플러스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슈퍼. 우리 슈퍼맨 하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라는 게 이제 치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치실인데 이게 왜 그렇게 말을 붙였냐면 치실은 실인데 세 단계의 그 모양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실인데 한 부분은 아주 빳빳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중간 부분은 스펀지처럼 두툼하면서도 부드럽게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그냥 일반 치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치아와 치아 사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덧니 같은 경우? 아니요. 이렇게 치아가 빽빽한 경우가 아니라 보철을 해서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 옆에 치아들을 붙여놓거나
또는 중간 치아가 없어서 그 옆에 치아들을 깎아서 걸었는 브릿지라고 하는 우리가 보철물의 형태라든지 이러면 그 밑으로는 치실을 넣을 수가 없죠. 사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플러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슈퍼플러스의 그 빳빳한 부분을 가지고 옆으로 넣는 거예요. 그 치아와 잇몸 그 경계 부분에 옆으로 넣어서 그 빳빳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실을 가지고 넣다 보면 실이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사이에 넣기가 힘든데 빳빳한 부분으로 넣어서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서 그 하방을 닦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슈퍼플러스는 브릿지처럼 양옆이 붙어있는 보철물을 가지신 분들에게 효율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와 치아 사이가 너무 빳빳해서 치실을 넣기가 불편한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슈퍼플러스를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치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실처럼 네. 규격이 똑같은데 네네. 슈퍼플러스는 그 실에 이 네. 부분 네. 빳빳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네. 또 일반 치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돼 네. 있는 거고요. 그럼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네, 맞습니다. 써야 되겠네요. 네네네. 이 슈퍼플러스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쓰시나요? 일반인들은 저 이 슈퍼플러스 좀 단어도 생소하시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네, 많이 네.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세요. 워낙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일반 치실처럼 끊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휴지 뽑듯이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단가가 조금 비싸거든요. 아. 그래서 매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생겨서 드는 돈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꼭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죠. 주로 그러면은 뭐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쓰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슈퍼플러스, 네,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가 붙어 있는 경우, 네네. 네, 이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많이 권장드리고 있는 것이 첨단모라고 하는 건데, 첨단모. 네, 이 예. 첨단이라는 게 뭐 첨단 과학 기술할 때 그런 첨단이 아니라 네. 끝이 조금 뾰족한 듯 뭉툭한 네, 그런 모양의 붓처럼 생긴 칫솔이에요. 그래서 이 붓처럼 생겼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적용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아내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의 그 뒷부분 이 부분을 닦기가 참 어렵거든요. 칫솔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첨단모는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그 붓같이 생긴 부분을 뒤에다 적용을 해서 닦아내시면 네. 잘 닦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일반적인 그냥 자연치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철물이나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꼭 권하고 또 교정을 하고 계신 분들 입안에 네. 장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일반 칫솔 가지고는 꼼꼼히 닦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는 작지만 끝이 뾰족한 첨단모를 이용하면 좀 더 구석구석 잘 닦으실 수가 있어요. 교정하신 분들 사용하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이 교정하신 분들은 일반 칫솔 가지고 칫솔하기가 힘드니까. 네, 맞아요. 네. 첨단모. 평상시에도 그럼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겠군요. 저희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하신 분들만 사용하나 했는데.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네일을 잘 청결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첨단모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뭐 치아 관리 잘하려고 하면은 이 다 구강 써야죠. 보존품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네. 듣고 보니까 다 필요한 도구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글 평상시에도 많이들 좀 하시는데 네네. 이 가글은 그럼 언제쯤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가글이라는 게 항상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가글들 중에 네. 워낙에 이 구강 점막에 손상을 줄 만큼 강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강한 제품들이. 좀 독한 것도 있어요. 네, 쓰다 보면 따갑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하실 때 꼭 물이랑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따갑지 않을 정도로 해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은 2주 이상 사용하면 치아에 착색을 유발한다거나 네,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데 그 꼭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네. 양치질을 지금 당장 하기가 힘든 경우 있죠. 우리가 야외에 있다거나 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지금 당장 칫솔을 어디 구하기 힘들다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네. 이거를 루틴하게라고 표현할까요? 항상 매일 사용하는 거는 구강 점막에 해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쓰시는 싶어요. 분들은 네. 매일
네네, 맞아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걸 쓰시면 입안이 화한 느낌이 들어서 입냄새가 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사실 이걸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입냄새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그 칫솔질 하시고 네.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칫솔질 대용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시죠. 가급적이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 가글도 워낙 많아서 우리 네.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는 뭐 아까 제가 독한 것도 있고 냄새가 역한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자극 정도라든지 아니 냄새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강 가글액을 권장 드릴 때는 그냥 물로 많이 희석해서 쓰시라고도 권장을 드리는데 또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보니까 아주 자극이 없는 저자극성의 구강 가글액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이거 썼을 때 내가 입이 따갑다 또는 뭔가 텁텁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희석해서 쓰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한 50대 50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기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대 1도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독한 제품은.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치아 통증임도 좋고요. 염증도 좋고 또 아프거나 사랑니, 발치 등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과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집에 저 집안 내력인데 그 치아 자체가 좀 부서지는 그런 성격의 치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충치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추후에는 틀니? 또 저희 아버님은 65세부터 틀니를 하셨거든요. 혹시 사전에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아가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잇몸은 괜찮으신데 치아 자체가 충치가 잘 생기거나 뭐 잘 깨지거나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치아 자체가 그런 내력이 있다라는 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아의 가장 외층을 담당하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범랑질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약간 많이 노랗게 보이고, 네, 맞아요. 네, 또는 이제 군데 하얀 부분들이 아주 하얀, 그러니까 백목같이 하얀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다고 하면 일단 충치가 잘 생기지 않도록 치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예방법이 불소를 도포하는 불소 도포 방법이 있고요. 이 불소라는 거는 치아 충치가 생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에 불소도포 말고도 치아 성분 자체, 치아의 성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것을 치아에 주기적으로 발라주면서 치아를 조금 더 광화시켜서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아 자체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불소도포라든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바르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들,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요하는 음식들 있죠. 뭐 껌, 오징어, 견과류, 뭐 또는 오돌뼈,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갈이가 있거나 또는 평상시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습관들로부터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뭐 그 교근이라든지 측두근에, 그러니까 치아를 꽉 무는 데 쓰는 근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또는 밤에 잘 때 이갈이를 막을 수 있는 이갈이 방지 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도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치아도 이제 문제지만 잇몸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치를 이제 신경 쓰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합니다. 치아에만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잇몸도 같이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많이 좀 깨져 있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면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아서 더 심하게 깨져서 뽑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또한 요령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부서진 다음에는 뭐 진짜 소양간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데 그 전에 미리 뭐 이렇게 쌓아준다 그러나요? 네, 보철 저희가 덮어주는 그런 걸 미리 좀 하는 방법도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보철 치료가 단순히 치아를 많이 깎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치아가 어느 정도 깨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 같다면 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치아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뭐 주변에 보면 90살 넘으신 어르신들이 뭐 충치 하나 없이 내이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질환들이 유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득된 부분들이 이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치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랑질 형성 부전증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치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쉽게 충치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입안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이 그대로 또 대물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균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기거나 잇몸이 나빠지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에서 냄새 나는 거는 칫솔질을 잘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뭐 칫솔질 잘 해도 입에서 냄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입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칫솔질 개선이라든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치료 받고 해서 잇몸에 대한 요인들을 좀 배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치질을 잘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에 있는 설태가 제거가 잘 안 되면 또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편도 결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목에 편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균이 이제 침착되면서 돌처럼 이렇게 굳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과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거기서 냄새가 났을 때 있구나. 네네. 그럼 입냄새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원인이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하면 입냄새가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편도 결석 같은 경우에도 제거하면 당장은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가장 원인들이 결국은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택해야 되겠죠.
그 감기 걸렸다가 후에 네. 칫솔을 다 바꾸는 게 좋죠? 감기 걸린다면 칫솔을 바꾸는 거요? 예, 감기 걸렸다 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감기균이 칫솔 안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바꾸는 게 좋겠죠? 아니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잖아요. 이미 감기를 앓고 나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생기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칫솔에 있는 만약에 혹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똑같은 감기가 걸리진 않으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칫솔을. 네. 그렇죠. 거기에 균이 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거 좀 끊고 오느라고 라디오.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사랑니가요. 네. 사랑니 그 앞에 거를 하다가 씌우는 걸 하다가 그게 금이 갔어요. 터져서. 네. 그래갖고 자꾸 이 음식물이 끼는데 네. 그 사랑니가 뿌리가 깊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디서 그거를 발치를 안 하고 그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위에 사랑니하고 맞물리는 게 그 밑에 걸 빼면은 네. 그 이가 그 다음번에가 지금 없어요. 사랑니 앞에 치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위에 거가 사랑니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밑에 사랑니가 깨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살리면서 할 방법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만약에 사랑니가 제대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네. 상황에 따라서 떼우거나 아니면 덮어 씌우거나 해서 사랑니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사랑니를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니가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네.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랑니가 맞물리고 있다라고 하면 네네, 맞물리고 있고 위에 거가 다음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네네. 빼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네네. 씌운 이빨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그 위에 사랑니 때문에 아래 문제가 생긴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뽑는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아래 사랑니를 뽑으시고 위에 사랑니는 필요에 따라서 뺀 다음에 그 사랑니 앞에 없는 치아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이제 한참 없었는데도 임플란트가 되나요? 네, 그거는 뭐 뼈가 없으면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는 있죠. 네. 예, 어머니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끊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